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연두고등학교에 부임해 오신 선생님들과 새로 입학한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두고등학교는 6.25 전쟁 당시 피난민 수용소로 건설되어 전쟁 이후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명당이지만 피난민 수용소와 병원이었을 당시 건물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여 사람이 죽어나가는 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해결을 위해 본교의 이사장이 복숭아 나무로 만든 결계를 배치하여 혼의 기운을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부에 있던 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이 혼들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근무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시력 저하 등의 신체적 영향이 생기며 심한 경우 자살을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연두고등학교의 학생들 또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건물에 갇힌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의 기운을 양분으로 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연두고등학교에서는 밤 10시 이후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교에 근무 중이신 수비 아저씨와 경비 아저씨는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학교에서 돌고 있는 괴문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괴문서에 나오는 이상현상들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새학기가 시작하자 3학년엔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여학생이 나타난다. 지난해 가출 및 폭력 사건으로 1년간 정학을 받은 희진이란 여학생이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희진은 별다른 마찰 없이 학교 생활을 보냈다. 그리고 고3 수험생활 속에 묻혀 희진은 특별한 아이로 취급되지 않았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라면 그녀가 처음 교실에 들어왔을 때 가져왔던 화분목을 무척이나 아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실수로 화분에 강한 화학약품을 붓게 되었다. 화분의 나무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다. 그걸 바라보는 희진은 모든 일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도 화분목처럼 말라가기 시작했다. 희진과 화분목은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고 다른 학생들 역시 그 분위기에 이끌려갔다. 그 분위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교실은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정확한 악취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던 학생들은 희진의 화분을 그 원인으로 간주하고 화분을 치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희진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학생들이 화분에 손을 대자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건장한 선생님까지 나서서 가까스로 손발이 붙잡힌 그녀는 화분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말을 내뱉다가 실신했다. 눈이 허옇게 뒤집힌 채 실신한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화분을 치우지 못했다.
얼마 뒤 학교를 순찰 중이던 수의 이봉구는 복도를 지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교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봉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서 있는 여학생의 뒷모습이었다. 봉구는 상당히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여학생을 불렀다. 여학생은 천천히 뒤를 돌아 봉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빨갛게 피가 번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달빛에 푸르스름한 광채까지 띠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배가 텅 빈 강아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피가 범벅이었다. 그리고 그녀 발치엔 말라 죽은 화분목이 피를 가득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녀는 봉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다가 강아지를 봉구를 향해 힘껏 던지고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그녀는 숨진 지 일주일 만에 구석 화장실 칸에서 발견되었다. 숨도 쉬기 어려운 한여름의 날씨였다. 매미는 왜 저리도 울어대는지. 여름방학 내에 북서를 향하고 있는 두 건물을 연결하는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별 실용성 없어 보이는 공사였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라 뭐라 할 수도 없었다. 더운 날씨의 작업이라 작업반장은 점심시간 후 낮잠을 지시했다. 모두들 그늘에서 단잠을 즐기고 있던 그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안전망을 쳐놓은 몇 개의 지지대가 쓰러졌다. 한참 잠에 취해 있던 인부들은 곁눈을 살짝 떠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작업반장은 노발대발이었다. 형식적인 안전망이기는 했지만 학교 공사에서 저런 사고가 발생하면 업자로서는 신용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작업반장 혼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들은 척을 하지 않았다. 작업반장은 혼자라도 수습할 생각으로 지지대가 쓰러진 곳으로 향했다. 인부들은 일어날까 말까 했지만 모두의 분위기가 자는 척이라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반장의 욕설이 멈췄다. 인부들은 일제히 스산함을 느꼈다. 지지대가 쓰러진 곳에는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아니, 쓰러져 있기보다는 널브러져 있었으며 머리가 없었다. 인부들은 그녀가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붉은 피는 바닥을 흥건히 적시며 옆에 시멘트 반죽을 돋고 있었다. 사람의 몸에 저토록 많은 피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잘려진 목은 선지 같은 걸 몇 번 쏟아내고야 피가 멈춘 듯 했다. 작업반장과 인부들의 손발은 부산했다. 손발이 이렇게 잘 맞아보기도 처음이었다. 진작 이렇게만 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무튼 완벽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반나절 이상 뒤져보아도 그녀의 머리만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머리가 없는 시체를 시멘트에 굳힌 채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 유기시켰다. 그 자리의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작업의 진행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인부들이 다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인부 하나가 4층에서 떨어진 작업도르래에 깔려 압사했다. 전신이 으깨졌지만 머리는 멀쩡했다. 계속되는 사고와 귀신 소동으로 작업이 마비되자 작업반장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몸이 없는 머리가 나타난다는 소문은 계속되었지만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화단에서 그녀의 머리가 발견된 건
계약식 이후였다. 너 뭔가 봤구나? 네가 만난 거 사람 아니야. 뭔가 있다. 여기 거기잖아. 그냥 뒤진대.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육도윤 학교. 원우는 학교에 있어. 너 나 좀 도와줄래? 학교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인지 귀신인지. 토의 결계가 깨졌어. 힘이라 부탁한다. 가자.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좋아, 이미 이 비금을 빠져나가 보자고.